프레스 서밋 제1차 컨퍼런스에 함께해 주신 총장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대학신문의 이재규 상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넘어가며 우리 일상에서는 원격 근무, 비대면 회의, 온라인 수업이 일반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사회경제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제2 뉴노멀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교육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필수로 바뀌는 것은 물론 코로나19가 미래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8월 초 부총리께서 미래 고등교육 방향과 대안에 대한 정책 구상을 오는 8월 말에 발표하신다고 합니다. 2학기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총장님들이 집단지성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대 2020 프렌즈 서밋을 오늘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총장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개막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 스크린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게 되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2020 프렌즈 서밋 개막식에 함께해 주신 총장님들을 학교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천대학교 이길려 총장님을 대신해서 최미리 부총장님 소개해 올립니다. 건양대학교 이원묵 총장님 소개합니다. 경기대학교 김인규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동대학교 전성용 총장님 소개합니다. 네. 한국사립대학 총장협회 회장이신 동서대학교 장재국 총장님 소개합니다. 선문대학교 황선조 총장님 소개합니다. 우송대학교 존 앤디커 총장님을 대신해서 서민원 교육특화 부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청운대학교 이우종 총장님 소개합니다. 평택대학교 신은조 총장님 소개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성기 총장님 소개합니다. 한국대학교교 회장이신 한국외고대학교 김인철 총장님 소개합니다. 한동대학교 장순은 총장님 소개합니다. 한림대학교 김중수 총장님을 대신해서 박준식 비전협력처장님 소개해 올립니다. 후원대학교 강희성 총장님 소개해 올립니다. 그리고 이 뒤에 함께 하셨는데요. 사총협의 황인성 사무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 오시는 교육위원장님과 보좌관들은 이따 도착하면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대학신문 대학경쟁력 네트워크 프렌즈 서밋 임원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문으로 계시는 이대순 고문님 소개해 올립니다. 서밋 이사장이신 본지 이인원 회장님 소개합니다. 프레젠 서밋 원장님이신 홍남석 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한국대학신문 홍준 대표이사 인사드립니다. 네. 프레젠 서밋 사무총장이신 본지 최용섭 발행인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뒤에 자리 잡고 있는 본지 기자단 소개해 올립니다. 네, 이어서 서밋 이사장이신 본지 이인원 회장님께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마이크 누르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감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으로 정말 오래 고민했습니다. 회의도 많이 했고 여러 총장님들하고 의논도 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비롯해서 이젠 물난리 또 세상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기 어려운 일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느냐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지. 앞으로 고등교육, 한국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옳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느냐. 그런 신념 하나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기를 기다린다거나 또는 어느 외부 세력에 의해서 정부가 됐든 누가 됐든 대학 문제를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우리가 시작을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니까 마침 어떤 친구가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이죠. 푸시킨의 시를 소개하면서 그 시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려하지 말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하는 시를 소개하면서 푸시킨이 살아온 일생을 쭉 설명해서 늘 들은 얘기라 그러는데 맨 마지막 구절에 이분이 나한테 보낸 그 얘기가 너무 실감이 나서요. 현실이 차단해버린 휴망의 불씨를 되살리며 낙심한 서로를 위로하며 살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치유 없는 사회를 치유해가며 살자. 그렇게 결론을 맺어서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여기 모인 것은 지금 암울한 것 같은 이 사회를 치유하고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아주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6번 만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큰 성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의심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길을 살려서 그래도 이 어둠 속에서 뭔가 빛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거듭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이 모임을 늘 옆에서 후원해 주시는 이재순 고문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해주시죠. 아마 이 자리에 좌우를 다 봐도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연장자 대우의 그런 차원에서 나한테 한 말씀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의원 회장님과 우리 대학신문의 사장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신문이 우리 총장들의 이와 같은 모임을 주선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교환, 경험의 교환 등을 통해서 한국 대학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하나의 꿈을 키우고 동력이 되어서 큰 역할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임의 소식을 듣고 우리 프레젠스 서브미트가 그 어느 때고 중요하지 아니한 때가 없었지만은 오늘 모임은 매우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저희 AI 시대 그리고 IoT 혹은 이 데이터 분석을 시대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가지고 세계 각국이 인재 양석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얼마 전에 보니까 향후 10년에
50만에 가까운 인력을 양성하지 않으면은 경쟁에서 뒤떨어진다. 미국도 마찬가지 목표를 세워가지고 주별로 이런 미래 사회의 고급 인력 양성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미래 인재 양성, 과학기술처에서 대충 그림은 그려놓았습니다만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학에 달려 있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대학의 일대 전환기가 바로 이때가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덮쳐가지고서 코로나로 하는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대학에도 예외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그뿐만 아니라 대학 행정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재정의 부담, 그리고 분담의 문제, 이러한 것까지도 겹쳐가지고서 대학은 소용돌이 속에서 그러고 헤쳐나가기 위한 개혁이 필요한 때다. 그러한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하는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우리 사회가 몇 가지 원칙은 하나 세워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첫째는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을 시켜가지고 대학 스스로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는 도와야 된다. 첫째 원칙은 대학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지켜주는 것. 그리고 정부와 사회는 이러한 대학을 지원해 나가는, 간섭과 통제가 아니고 지원하고 후원해 나가는 그러한 체제로 전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우리가 향상시킬 수가 없다. 여기에 부담되는 것이 지금 대학이 안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대학의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데 우리 사회에는 설립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옛날 생각, 설립 당초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걸 고집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인식이 전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재정 부담의 원칙도 확실히 해가지고 대학이 자신 있게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사회가 엘리트 사회에서 매스 에듀케이션과 유니버설 에듀케이션 단계로 넘어갈 때 가장 큰 문제가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학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랫동안 논쟁이 있다가 이 인재 양성의 이익은 누가 보느냐. 물론 개인이 수학해가지고 그만큼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도움이 되지만은, 둘째는 그와 같은 고급 인력이 사회에 배출됨으로 해서 국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익이 보는 것이요. 또 그 다음으로 사회나 기업이 이러한 인재를 등용해가지고 그들의 기업을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수익자다. 그래서 학비 부담의 소위 그 분담 원칙에서 수익자 부담에서 본인 그리고 국가, 사회 3등분하는 이러한 원칙을 세워가지고 하나의 무형의 원칙으로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래 우리의 대학에 개혁하고 안심하고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기본 원칙은 하나 세워서 정부와 사회가 대학을 지원하는 이런 체제, 그래서 대학은 사회 수요에 적응하는 다양한 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우리가 만들어내 나가야 된다. 따라서 대학의 대전환기, 대학의 대개혁 시대에 사회 전체가 이러한 원칙 밑에 대학을 지원해 나가면서 대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향해서 사명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생이 있지만은 그러나 미래는 우리 대학에 달려있기 때문에 총장 여러분들의 더욱 큰 분발을 기대하면서 간단한 말씀으로 축사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영사 경로사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대학교육회 회장이신 김인철 회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총장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저 조금 늦었습니다. 그 앞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잠실에서 4시 40분에 그 거기를 뚫고 통과를 했는데 여기에 3시 40분에 통과했는데 여기 4시 5분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왔는지는 안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이대순 고모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인원 이사장님 그리고 홍남석 원장님 또 홍준 대표이사님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다시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총장들이 이제 뭐 조찬이고 또 어떤 때는 학술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지난 6년 가까이 지내온 이 프레지던트 서밋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서로 합의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왔는데 혹시 올해는 건너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제 시간에 다시 행사를 하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코로나로 지금 대학의 여러 그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학생지도, 연구, 또 심지어 학술 활동까지 변화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학의 본질, 또 대학의 존재 이유, 존재하는 취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공계 세상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과학, 인문학, 기초과학 그리고 첨단 엔지니어링 간의 지식 생산이 균형 있게 진행되는 것이 대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들 학문 간에 생산된 지식을 융합적으로 교육시키는 것도 앞으로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학들이 그 지역 사회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인재를 배출을 하는 것도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민주 시민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회가 아직도 완벽하지 않은 것은 그 영어로 프로키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편향적이고 편협하고 지엽적이고 그리고 그걸 해학적으로 표현하면 웃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프로키알, 웃기는 그런 시민교육을 시켜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시민을 우리가 배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역량이 있는 그런 세계 시민을 배출하는 것이 역시 우리 대학인들의 역할이고 소명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건, 의료, 군사, 종교, 예술, 언어 이와 같은 그 대학이 아니면 특화시켜서 교육하기 어려운 그런 학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대학에서 담당해야 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학의 본질을 우리가 견지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우리 모두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ongoing 코로나, with 코로나, post 코로나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시대에 교육의 본질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한 4-5가지의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견지해 나가면서 우리가 보충해야 할 그런 요소들은 무엇인가, 또 어떤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고 지금까지 추구했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변개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총장님들의 중지와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요 경쟁하기보다는
협업을 해야 할 때고 또 공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대학의 재정 압박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기관으로서 또 교육자로서 학부모들이나 재학생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면 그 부담을 우리가 지기 위해서 등록금 환불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등록금 환불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별재난장학금을 각 대학들의 여력과 환경의 여건에 맞추어서 그런 그 재난장학금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대학신문이 지속해온 이 전통이 축적되고 있는 프레지던트 서밋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우리 담론을 전개하는 소중한 채널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총장님들의 대학들이 건승하고 또 대학신문이 더욱 발전해서 우리들의 담론이 일반 사회와 또 기업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정부에 두루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 고맙습니다. 다른 일정으로 조금 늦으신 총장님 한 분 소개해 올립니다. 아주대학교 박형주 총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소개합니다. 네. 네, 이번 2020 프렌즈 서밋은 오는 11월 26일까지 4개월간 6차례 연속 컨퍼런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의 미래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미래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들을 수립하는 집단지성 토론회 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현장은 SNS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대학심 지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도가 되면 뉴스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최용섭 사무총장께서 바로 본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네. 네. 총장님도 안녕하세요. 프레젠트 썸밋 사무총장 최용섭 발행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프레젠트 썸밋에 참여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총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바로 그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두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1 세션에서는 사총협 회장님을 맡고 계신 장제국 총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것이고요. 이 세션에서는 유기용 국회 교육위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발제를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그 장제국 총장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 총장님은 미국과 일본에서 그 수학을 하셨고 게이오 기츠쿠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동서대학교에서 총장직을 수행하시면서 한국사립대학 총장 협의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우리 장제국 총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30분 정도 시간을 받았는데요. 우리 최용섭 사무총장님께서 좀 짧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셔갖고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UCN 프레젠트 서밋의 첫 타자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되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기 중에 이 발제를 하게 되면 아주 부담스러운데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발표 내용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부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일 날 부총리께서 참석하신 그 몇 총장님들 모시고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그때 교육부에서 최원욱 실장께서 앞으로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겠다 이것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전에 제가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 성큼 다가온 미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택근무가 뭐 이렇게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거의 이제 재택근무로 돌아서서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하겠다 이런 회사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의료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원격 의료 같은 것, 진료 같은 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의료에 있어서도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특히 오프라인 대학들은 학교에 뭐 총장님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동안 뭐 교수님들한테 좀 동영상 강의를 좀 만들어 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잘 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영상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산업은 지금 굉장히 지금 흥하고 있습니다. 뭐 배달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동 수단에 있어서 뭐 키위라든지 뭐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라 그래서 넷플릭스라든지 한국에서는 또 뭐 올레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극장을 가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그 반대로 이제 이렇게 몰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효불급한 업종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소매점, 식당, 술집, 영화관, 그다음 여행 뭐 거의 안 가고 있죠. 해외 여행도 전혀 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각급 학교, 대학들이 굉장히 오프라인 쪽에서는 권위를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었는데 삽시간에 이런 권위가 좀 무너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하탄에 있는 스카이라인 같은 것도 이제 뭐 텅텅 비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지금 뭐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뉴욕시티에 있는 맨하탄에는 홈리스와 또 뭐 이렇게 쥐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스카이라인이 지금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따라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태어나서 이 성큼 달아온 미래와 또 위기에 봉착한 그런 섹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보시면 이런 팬데믹이 지나간 후에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4세기 흑사병이 지나간 후에는 이 봉건제가 붕괴가 되고 봉건제가 붕괴되다 보니까 시장 화폐 경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부르주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자유 그다음에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다음에 16세기에 유럽에서 이 남미로 이렇게 원정을 떠났는데 그때 가지고 온 천년두 때문에 남미 원주민의 90%가 사망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남미의 그 아즈텍 문명이 소멸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거기서 금과 은을 많이 이렇게 채광을 해서 유럽에 가져가다 보니까 이 상공인의 지위가 강화되었고 또 시민 사상이 생겨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플루라 해서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함으로써 5억 명이 감염이 되고 5천만 명이 사망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베이비 붐이 일어나고 영국이 쇠퇴하고 미국이 등장하고 또 세계 1차 대전으로 연결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이 코비드 19 이후에는 어떤 신질서가 펼쳐질까 것인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깁니다. 최근에 찾아보니까 맥켄지에서 리포트를 하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한테 관심을 가진 것은 resilience하고 efficiency 그러니까 아주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회사 그다음에 또 efficiency 아주 효율성을 가진 회사 이런 회사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비용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를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학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대학이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고 등록금 논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들이 굉장히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대학은 특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이런 것을 단숨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제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탄력성과 효율성을 우리가 가진다면 또 언택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대학이 저비용이 되고 더 낫고 더 나은 더 빠른 이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면은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대학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미정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 1학기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이 신입생들은 캠퍼스도 한번 밟아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었고요. 근데 재학생들은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휴학생들은 자괴감이 있어요. 왜 자괴감이 생기냐면 휴학 안 할 걸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괜히 휴학을 해가지고 자괴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수 직원들은 당혹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라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들의 동영상 강의 제작 경험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봉착을 했었는데 뭐 이런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 시설이라든지 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구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국이 못하게 되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감소를 하고 또 외국 유학생들 유치를 하는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의 하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학생들도 탈락자들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 기숙사 등 교내 편의 시설 고정 비용은 계속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은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대학과 학생과의 갈등, 등록금 환불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건 잘 아십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최고 경영자 과정을 못 한다든지 이런 등등 해서 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모든 교원의 동영상 강의 제작을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습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학기 말로 가면 갈수록 그 내용들이 좋아졌다. 오히려 온라인이 더 낫다. 이런 학생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뭔가 모르는 이 새로운 혁신 분위기가 좀 형성된 것 같아요. 이걸 잘 활용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하는 혁신 분위기가 우리나라 대학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학습을 할 수 있다면은 꼭 학교까지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적절히 활용해서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수업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 오프라인 대학의 온라인 수업의 증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아까 우리 김인철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국내외 대학 간의 중복 투자를 방지를 하고 온라인으로서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원격 강의를 할 수 있다면은 다양한 강의를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대의 하나의 문제점은 서울에 계신 좋은 교수님들을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가 없는데 피지컬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활용한다면은 서울에 계신 교수님과 연결해서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길도 열린다고 생각하고요. 또 해외 거주 강의자들도 국내와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에 오지 않고 유비쿼터스 어디서든지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비용 고품질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미네르바 스쿨 같은 그런 것이죠. 교지도 없고 교사도 없는 그런 대학. 그러나 학습의 품질은 굉장히 높은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K 유니버시티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모델을 해외에 또 수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학생들을 데리고 외국에서 데리고 오는 그런 인바운드 형식의 유학생 유치였다면 이제는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밖에 그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 유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총리께서 그 총장과의 간담회를 7월 2일 날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때 교육부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 아닙니다. 이게 방안인데 이걸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격 수업은 20%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있는데 이것을
대학 자율로 결정하라 이렇게 앞으로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까지는 안 되지만 99%까지 온라인으로 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평가 방식도 출석 평가를 원칙을 지금 있는데요. 이것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질 관리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원격 수업 평가 인증제를 앞으로 시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일반 대학이 온라인으로 석사 과정을 운영을 허용하고, 그다음 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위 과정을 하는 것을 또 허용하겠다. 그래서 대학과 대학 간, 국내 대학 간에도 이 석사 과정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외 대학과도 이 학사 과정을 공동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에는 중앙에는 한국형 원격 교육 체제 플랫폼을 만들고 구축하고, 지역에는 국립대학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고 권역별로 원격 교육 지원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것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이 전통적인 4대 요건, 설립 4대 요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겠다 했고요. 그렇게 해서 원격 수업이 만약에 활성화된다면은 교지나 교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규제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21년부터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안 되는 것만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대학들이 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촉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 공유형 대학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고등교육 혁신 샌드박스를 도입을 해서 대학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내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규제 완화하는 대로 연결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K-에듀라 그래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공동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과목 이수만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국내 대학이 해외 진출을 촉진해서 우리 국내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해외에서 국내 대학 학위를 이렇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의 재정과 또 평가 부담을 상당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3주기 평가를 또 일부 지표를 좀 조정을 해서 대학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와 그다음에 실태 조사도 일부 지표를 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향후 과제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 대학으로서는 교육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 의지를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참 이상하다 생각한 것은 이 큰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잠시 신문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전혀 이슈화 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올까 관심이 많았었는데 별로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홍남섭 우리 원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표현에 물이 들어올 때 빨리 이렇게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근데 노를 저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제를 우리 대학에서 총장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과제 1은 이 규제 완화, 아까 발표하신 이 규제 완화 이 내용을 실현에 옮기려면 법 정비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기용 위원장님 계신데 정말 이런 부분을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빨리 이렇게 좀 통과를 시켜주셔야 정말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2학기가 시작되는데 온라인에 규제가 20%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또 2학기 때 뭐 특별히 또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도 이제 그 20% 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법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과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규제 완화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규제 완화 계획하고 내년에 실시된다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3주기
여기서 상당히 좀 이렇게 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4대 요건에 대해서 완화가 된다면 과연 내년에 실시하는 그 진단 평가에서 그 지표를 지키는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기준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다음 현재는 지금 보면은 대학 간 공유보다는 경쟁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학이 경쟁을 해서 몇 프로 안에 들어야 이게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공유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진단 평가 정책 목적이 좀 모호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원격 수업 평가 인증제라는 것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규제의 단성의 가능성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온라인 강의 내용을 그 평가를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번째 과제는 또 이 온라인이라는 것은 권역이라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는데 왜 권역별로 이렇게 원격 교육 지원센터를 구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전국 단위로 하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국제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K-에듀를 해외 수출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K-에듀를 자꾸 이렇게 밀어낼 때 상대국에서 굉장히 경계감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많은 이렇게 교육 과정을 가지고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외국 교육법과 또 상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합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교육 당국끼리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대학의 재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등록금이 12년 동안 동결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등록금 반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이 재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일반 재정으로 대학들을 좀 이제는 뭐 사실 아시다시피 일부의 학생들만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이 대학을 다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반 재정 지원 형태로 좀 도와주실 필요도 있고 또 이제 뭐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게 되다 보면은 아까 4대 뭐 설립 요건에서도 완화가 된다면 유휴 시설이 많이 생깁니다. 시설이 많이 필요 없는 부분이 생길 텐데 그 부분을 좀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또 수익을 내어서 학교에 재투자하는 그런 것이 가능해질까 않을까 해서 이 교육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한 6개 정도 과제를 뽑아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장 총장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 총장님께서 그 중요한 그 내용들을 요약을 좀 해주셔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각 대학 공통의 그러한 경험들도 있고 한데 또 특유의 그러한 그 각 대학만의 사정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 총장님의 말씀에 더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언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실 총장님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묵 총장님 그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우선 제가 오늘 여기 프리젠트 서밋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 동안에 계속 반복돼 왔던 것이 대학의 자유로화입니다. 이 대학의 자유로화가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는 됐지만 실제 그 진행 상황은 뭐 거의 제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대순 고모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또 오늘 장제국 총장님께서 발표하신 그 문제도 거기 핵심은 대학의 자유로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이버 대학 총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우리가 지금 한 학기에 ICT 기반 교육을 좀 해봤잖아요. 그 경험에서 우리가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교육의 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수단은 금방 베끼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ICT 기반의 그 강의하는 툴이나 그 메소드는 금방 우리가 베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컨텐츠를 어떻게 가지고 가고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교육적 효과까지 연계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즉 대학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학이 출석부 문제, 성적 평가 문제 이런 거에 지금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원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 부속을 받고 있다는 거는 대학이 상당히 지금 자율성인 면에서 변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교육부에서 다행히 이 어떤 그런 미래의 그 네거티브적인 그 정책 이런 것들을 빨리 제도를 해서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의지는 보였습니다만은 실제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 학기 우리가 해보면서 학생들이 전부 불만이 전부 성적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출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과감하게 대학에 맡겨주시고 또 대학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학의 자율화에 대해서 또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총장님. 네, 우리 평택대학 신은주 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발표 중에 그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교육부에 요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 완화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 이게 상충되면 결국 진단의 유효성이 별로 없어지지 않느냐. 아까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지난 8월 10일 날 그 재정 지원 제한 대학과 관련돼서 지표가 확정된 거 아마 아실 겁니다. 6개 지표와 관련돼서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재정 지원 제한 대학과 관련돼서 이제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총장님들도 다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표보다 상당 부분 그것이 조금 완화된 그런 부분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과연 지금 대학 간에 공유를 한다든지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국공립대 대학과 공영사립대 네트워크를 얘기한다든지 학위제에 관련돼서 지금 대단히 치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아직도 대학 간의 경쟁을 얘기하면서 역량 진단, 기본 역량 진단에 몇 개를 완화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지금의 변하는 대학의 모습과 관련돼서 저는 너무 대학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기관평가 인증 같은 경우를 보면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역량이 되면 이거는 앞으로 대학들 간의 특성화를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증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된다면 앞으로 기본 역량 진단이라고 하는 네이밍과 마찬가지로 대학도 이 정도의 기본 역량이 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줄 세우기를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고유한 기능 또는 차별화된 기능 또 지역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인정하는 이런 내용으로 된다면 규제 완화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의 지표라고 하는 것의 유효성이 상충되지도 않고 지금의 변화하는 대학 간 공유나 여러 가지 내용들하고도 상충되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좀 진일보할 수 있도록 지금 오신 교육위원장께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유를 얘기하면서 그 경쟁을 유도하는 현재의 상황이
사실은 대학들의 여러 가지 활동에 발목을 잡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다음 또 총장님 좀 오늘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또 여론화 작업에 우리 한동대학의 장순웅 총장님. 저는 지금 아주 중요한 교육의 대변환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좀 많이 변화돼야 된다.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거는 이번 기회가 아마 큰 변화가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온라인 교육이 안 되느냐?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온라인 교육 더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맞춤형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대상을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면 수학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학도 예를 들어서 수학이건 무슨 과목이건 온라인 교육에서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 기능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꼭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저는 앞으로 이번이 엄청난 변화에 그래서 이 코로나 관계없이 앞으로 굉장히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 무슨 협회 이조 장관님이 하는 그런 강의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런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저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이 이제 많이 대폭 코로나가 있건 없건 간에 대폭 강화되는데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게 그렇다면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이기 때문에 학생도 글로벌리 참여하는 거고 교수도 글로벌리 참여하는 거고 이게 컴피티션이 글로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율 하는데요. 옛날처럼 정말 그런 입법이나 이런 오늘 말씀드리면 이게 완전히 글로벌 차원에서 입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면 지금 이미 요즘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나 요새 미네르바 이런 거 전부 다 이 글로벌 경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우리가 닥치는 문제는 이런 글로벌 차원의 입법을 해주지 않으면은 글로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대표해서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아까 아직도 여기 보면 권역별 이런 말 자체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대폭적으로 변화돼야 되고 또 글로벌한 지구촌 차원에서 좀 앞으로 입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좀 쫓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초래된 교육의 대변환이 거역할 수 없는 대세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고요. 또 권역별 경쟁을 유도하는 현재의 진단 시스템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 지금 코로나19 시대 이후에는 글로벌한 경쟁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모든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운대학의 이우종 총장님, 말씀하시죠. 저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목을 하시네. 네, 저는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는 문제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치고요. 사실은 교육 목표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아까 많이 변했고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제가 언론 같은 데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교육이 이렇게 지식 전달이 굉장히 중심이었는데 저는 이제는 문제 해결형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연구와 리서치 페이퍼를 많이 쓰고 하는 거는 물론 아주 중요한 일부 대학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저희 대학 같이 지방에 있다든지 또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데서 배출되는 인재는
결코 이런 저는 그래서 어디에도 썼습니다마는 저는 성적 순으로 학생들을 평가하지 않겠다. 이제는 끼와 꿈과 열정을 가진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지역 사회에 가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그 아주 소위 말하는 이제 스카이 대학이나 이런 데서 뭐 노벨상을 목표로 한다든지 아주 진일보된 첨단 학문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그런 걸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목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뭐 대면 비대면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대학이 이제 대학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학생들이 전부 지역 사회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저는 학생들한테 지금도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장학재단에서 하는 취창업 중점 대학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물론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대학에서 그걸 많이 받았는데 올해 저희들이 22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국 1위입니다. 청원대학교가.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기업과 연계가 돼서 그러면 시급 11,500원을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뭐 커피숍 가서 아르바이트 해서 8천 얼마 받는 최저임금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으면서 학생들은 지역사회 기업으로 가거나 관으로 가거나 또는 뭐 고등학교에 가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얘네들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저는 하여튼 지금 현재는 우리 대학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린 제도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게 잘 만들어주질 않고 있어요. 뭐 아주 작은 예를 든다면 학생들이 바깥에 나가서 수업하는 걸 교육부에서 인정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현장 실습 나가는 거는 뭐 전체 학점 중에서 뭐 9학점 정도만 인정한다든지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우리 학교 룰도 좀 바꿔서 예를 들어서 18학점을 한 학기 동안에 현장에 나가서 일해라. 현장에서 공부하는 것이 진짜 공부다.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식 전달은 다른 데에서 많이 되니까 특히 우리 같이 지방대학하고 지역사회하고 상생하는 그런 쪽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뭐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것도 아마 그런 걸 테고 또 저는 그런 시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카리큘럼을 우리한테 던져다오. 그러면 그 카리큘럼대로 우리가 학생을 보낼 테니까 당신네들 기업에서는 우리 학생을 몇 프로라도 책임지고 취업을 시켜달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면서 기업들하고 이렇게 MOU를 맺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저희 대학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뭐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부에서 그런 것을 좀 진짜 아까 그 이원묵 총장님도 자율성 얘기하셨지만 대학이 아주 저는 그래서 유니크한 대학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자기 나름대로 유니크하게 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잘하는 거를 좀 할 수 있게 규제를 많이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교육의 중점을 지식 전달에서 문제 해결형으로 이렇게 중점을 바꾸시면서 대학의 틀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러한 교육을 청운대학의 그런 실험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뭐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는데 규제가 되는 여러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1차 세션에서요, 우리 장제국 총장님께서 교육부의 어떠한 규제 완화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그게 필요한 과제를 말씀을 해주셨고 각 대학에 있는 총장님들이 그 경험의 터에서 추가되고 보완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기용 위원장님의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걸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은 5시서부터신데 일찍 오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여튼 준비성이 굉장히 철저하신데요. 우리 유기용 총장님 세션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총장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 유 총장님이 입법 활동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브레이크 타임으로 들어가셔서요, 기념 사진을 촬영을 하고 한 10분간
쉬신 다음에 2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념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